집안에서 얼어 죽는 일본인대 겨울에도 반팔 입는 한국인 충격적 문화 차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겨울철 집안에서 얼어 죽는 일본인 이야기인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일본은 매년 1300명 이상이 자신의 집안에서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반면 한국은 한겨울에도 집안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나라입니다. 같은 동시아인데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2024년 11월 말 도쿄에서 28세 청년 다케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중견 전자회사 엔지니어로 6개월간 서울지사에 파견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일본 동료들이 한국은 겨울이 정말 춥다고 했거든요. 도쿄보다 훨씬 추울 거라고요. 다케시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12월. 한국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케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땀이 나는 거예요. 방이 너무 뜨거워서요.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24도였어요. 급하게 보일러를 끄려고 했는데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라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죠. 회사 한국인 동료 김 과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다케시 씨, 한국에서는 겨울에 그게 정상이에요. 집안에서 반팔 입고 지내기도 해요. 예? 반팔요? 그건 너무 낭비 아닌가요? 일본은 겨울, 실내에서도 패딩 입고 지냅니다. 난방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면 전기세가 엄청나지 않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온돌이 있어서요. 바닥난방이라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난방비가 많이 안 나와요. 다케시 씨, 일본은 겨울에 집이 춥지 않나요? 네, 춥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겨울은 원래 추운 계절이니까요. 우리는 코타츠라는 전통 난방기구에 가족들이 모여서 지냅니다. 그게 일본의 겨울 정취거든요. 12월 중순,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다케시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덥습니다. 모두들 실내에서 얇은 셔츠만 입고 있는데 저는 땀이 비오듯 하네요. 점심시간, 한국 동료들이 다케시를 냉면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겨울에 냉면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케시 씨, 한국은 겨울 냉면이 별미예요. 따뜻한 실내에서 먹으니까 오히려 시원하고 좋아요. 식당에 들어서자 역시나 엄청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냉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 겨울에 난방을 이렇게 펑펑 쓰다니 지구온난화를 생각하지 않는 걸까?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온 다케시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겨울인데 집안을 너무 덥게 해놓고 반팔을 입고 지내요.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두꺼운 스웨터를 여러 겹 껴입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코타츠가 있었고 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다케시, 그게 한국 사람들이야. 우리 일본인과는 달라. 그들은 참을성이 부족해. 우리는 추위를 견디는 것이 미덕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약해서 추위를 못 참는 거야. 다케시, 할머니 걱정 마.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 요즘 추워서 코타츠 밖으로 잘 안 나가지만 괜찮단다. 다케시는 통화를 끊고 다시 보일러를 껐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습니다. 역시 일본식이 맞아.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낭비가 심해. 1월이 되자 서울의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다케시는 김 과장의 초대로 그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다케시 씨, 어서 오세요. 춥죠? 들어와서 패딩 벗으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김 과장의 초등학생 아들은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하네요. 밖은 영하 12도인데. 네,
우리는 보일러로 바닥을 덮이거든요.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다케시 씨 집은 어떤가요? 저는 보일러를 잘 안 켭니다. 일본식으로 지내려고요. 전기장판 하나 있으면 되니까요. 김 과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감기 안 걸려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방이 춥지 않나요? 춥긴 한데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저녁 식사 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케시 씨, 실례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겨울에 집이 추운가요? 인터넷에서 일본은 실내 온도가 10도 정도라고 봤는데, 네, 맞아요. 보통 거실이 15도 정도, 침실은 10도 정도예요. 하지만 그게 일본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것을 중시하거든요. 다다미 바닥도. 그래서 생겨난 거고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글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추위를 견디는 게 정신 수양이라고 배웠어요. 2월 초 다케시는 일본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일본 저체온증 사망자 1354명 절반이 집 안에서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1354명에 달했으며 이 중 601명이 자신의 집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었으며 단독주택 거주자의 사망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일본 주택의 열악한 단열, 성능과 낮은 실내 온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케시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에서 얼어 죽다니? 그것도 600명이나? 어머니,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집이 너무 춥지 않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할머니는 하루 종일 코타츠 안에 계셔. 그게 더 위험해요. 코타츠에만 있다가 화장실 갈 때 온도 차이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제발 난방을 좀 더 하세요. 다케시, 전기세가 얼마인데 우리 형편에 그렇게까지는. 다케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에게 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일본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선진국인 일본에서?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케시 씨,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많았지만 이제는 거의 없어요. 아파트와 보일러가 보급되면서요. 다음 날 다케시는 과장님, 한국의 난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요?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이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거조 바닥에 구두를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바닥을 데우고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요. 바닥을 데우는 게 효율적인가요? 물론이죠. 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닥이 따뜻하면 방 전체가 따뜻해져요. 게다가 사람은 발이 따뜻해야 체온이 올라가요. 일본의 공기 난방은 따뜻한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 버리지만 우리 온돌은 열이 바닥에서 시작되니까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럼 요즘 아파트는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바닥의 배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조 온돌의 원리를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다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는구나. 맞아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양말도 필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게 우리는 겨울에 집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시원한 맥주도 마셔요. 밖은 추워도 집 안은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한국 아파트는 단열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벽, 창문, 바닥, 천장 모두 단열재가 들어가 있죠. 이중창도 기본이고요. 한번 데워놓으면 오래가요. 일본 주택은 대부분 단일창이에요. 그리고 나무로 지어서 틈새가 많고요. 그래서 춥군요. 아무리 난방을 해도 열이 다 빠져나가면 소용없죠. 다케시는 한국의 난방 문화는 낭비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케시는 더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 24도, 미국 20도, 영국 15.2도, 일본 10도, 한국 22.5도, 가장 추운 나라로 유명한 러시아보다 일본이 더 춥다니.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지난 10년간 집 안저체온증 사망자 1만 명 이상, 매년 평균 1000명 이상이 자기 집에서 추위로 사망. 한국 2024에 2025년 겨울 한냉질환 사망자 8명, 이중 집안에서 발생 극소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인구를 고려해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케시는 논문도 찾았습니다. 일본 주택 문제점 1. 목조 주택의 단열 한계인데 지진 대비 때문에 나무를 주로 사용. 2. 여름 중심 설계. 전통적으로 습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것 우선함. 3. 단일창 선호. 이중창 설치율 15% 이하. 4. 다다미 바닥 통풍을 위한 구조로 겨울에 더욱 추워짐. 공기 난방 방식 효율 낮고 온도 불균형 심함. 6. 히트쇼크 위험. 방과 화장실, 욕실 온도 차이가 30도. 반면 한국 주택 장점 1. 온돌. 전통 2000년 이상 바닥 난방 문화. 2. 겨울 중심 설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 우선. 3. 고효율 단열. 이중창 3중창 기본. 벽체 단열재 필수. 4. 아파트 문화. 위아래 옆집이 단열 역할. 5. 바닥 난방 효율적이고 온도 균일. 6. 보일러 시스템 온수 순환으로 안정적 난방 가능. 다케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케시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참는 문화, 견디는 문화, 그것이 정말 옳은 걸까? 아니면 그냥 가난했던 시절의 잔재일 뿐일까? 다케시는 조사하는 동안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와 주택 문제. 일본은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입니다. 2040년에는 고령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일본 연간 예산의 3분의 2가 국채비와 사회보장비로 고정 지출됩니다. 2025년 사회보장비는 140조 엔으로 10년 사이 20% 늘어났습니다. 2040년에는 150조 엔. 그중 80%가 노인들 몫입니다. 문제는 이 노인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돈 쓰기를 싫어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시장에 돈을 풀지 않아 경직된 경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 그들에게 묶여있는 돈이 사회로 풀리는 것을 은연중에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케시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부가 의도적으로 빈집이 넘쳐나는 일본에서 모든 집을 허물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재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오직 시간이 흘러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노년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그제서야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라 전체에 건축 양식을 바꾸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다케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이란 말인가? 3월 초 새벽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다케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저체온증과 심장쇼크래. 밤새 방이 너무 추웠나 봐. 코타츠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가시다가 온도 차이 때문에 다케시는 바로 일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다케시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하게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케시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환자분 보호자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실 겁니다. 겨울마다 이렇게 집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오시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집안 온도를 최소 18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WHO 권고 기준입니다. 특히 침실, 화장실, 욕실의 온도 차이를 줄여야 해요. 코타츠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다케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 말임에도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10도였습니다. 코타츠 안에 앉아 있던 부모님을 보며 다케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다음 날 다케시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우리 집을 개조해야겠어요? 개조? 무슨 소리니?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쓰겠어요. 할머니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 겨울에 집 안 온도가 22, 23도예요. 사람들이 반팔 입고 지내요.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낭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2000년 전부터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을 해왔어요. 바닥을 데우니까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조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들은 단열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중창은 기본이고 벽에도 단열재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집도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최소한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고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넣어야 해요. 아버지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다케시, 그게 일본 문화에 맞지 않아. 우리는 원래 아버지, 일본에서는 작년에 1354명이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그중 절반이 집 안에서예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인가요?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약해서 난방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현명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해보자. 우리 집을 고쳐보자. 다케시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벽과 천장에 단열재를 추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 난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바닥 난방이 흔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다케시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3주간의 공사 끝에 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하루가 지나자 집안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온도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단열이 잘 되니 열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 집이 이렇게 따뜻해. 이게 우리 집 맞니? 할머니는 코타츠 없이도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 집은 이제 한국 집처럼 따뜻해요. 다케시, 고맙구나. 정말 천국 같구나. 첫 달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을 때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열이 잘 되니 효율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코타츠 쓸 때랑 크게 차이 안 나네. 네. 그리고 병원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다케시네 집의 변화를 본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다케시 씨 댁 정말 따뜻하네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한국식이라고요? 그게 일본에 맞을까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과 건강이 중요한 거죠. 일본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집안에서 얼어 죽는다는 거 아세요? 한 달 후 옆집에서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도 또 그 옆집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월이 되어 다케시는 다시 서울로 출장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다케시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과장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다케시는 할머니 이야기와 집 개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행동으로 옮기셨네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아니,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할머니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다케시 씨, 저는 그저 한국의 평범한 생활을 보여드린 것뿐인데요. 그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 후 김 과장네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케시도 편하게 패딩을 벗었습니다. 역시 따뜻하네요. 이제 이 따뜻함이 이해가 돼요. 다케시 씨 댁도 이제 이렇죠? 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졌어요. 할머니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귀국 전날 밤
다케시는 호텔 방에서 이번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본 참는 것이 미덕이다. 겨울은 원래 춥다는 인식이다. 코타츠 중심의 국소 난방에 실내 평균 온도 10-15도 거의 단일창, 열악한 단열이다. 여름 중심 주택 설계로 연간 1300명 이상 집안에서 저체온증 사망한다. 시카타가나이. 어쩔 수 없다. 정신 수양, 에너지 절약 강조하고 개인이 견뎌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한국은 건강이 최우선이다. 겨울에도 집은 따뜻해야 한다는 인식의 온돌 중심의 전체 난방이다. 실내 평균 온도 22-23도이고 2중창 3중창 우수한 단열이다. 겨울 중심 주택 설계로 집안 저체온증 사망 거의 없다. 웰빙, 잘 사는 것 효율성, 건강 중시한다. 다케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의 차이가 아니야. 삶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여서 일본은 개인에게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추워도 견뎌라. 그게 정신 수양이다. 에너지를 아껴라. 하지만 그 결과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편안함과 건강을 우선합니다. 추우면 난방을 하라.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아무도 집안에서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선진국일까? 경제 규모로는 일본이 더 클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행복, 건강을 생각하면 다케시는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교훈이 가족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케시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 여러분, 겨울에 집이 춥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이 자기 집에서 얼어 죽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겨울에도 집안에서 반팔을 입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통의 온돌 문화이고 과학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며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참는 문화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제 할머니는 집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덕분에 우리 집을 개조할 수 있었고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한 전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집이 너무 춥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노부모님이 계신 집은 꼭 점검해 주세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원인이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도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 친구 집에 가본 적 있는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집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겨울 다케시는 이제 한일 양국을 오가며 주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단열 기술을 일본에 소개하는 일입니다. 다케시 씨, 요즘 일본에서 한국식 난방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면서요?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여요. 더 이상 추위를 참고 살고 싶지 않다고들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의료계에서도 지지하고 있어요. 저체온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다케시네 집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유명합니다. 할머니는 90세가 넘었지만 건강하십니다. 더 이상 겨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할머니, 추우세요? 아니야. 다케시, 이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겨울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나. 부모님도 건강해지셨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다케시, 네가 한국에 갔던 게 정말 천운이었구나. 그때 변하지 않았다면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어서 삶을 대하는 자세, 건강의 가치, 현명한 선택,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어. 다케시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역 온돌 프로젝트 따뜻한 집. 건강한 삶,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겨울에 집이 따뜻한 것, 바닥에 맨발로 다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상들이 2000년 전부터 온도를 만들어 쓴 것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에도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지혜였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겨울에 집안에서 얼어 죽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따뜻하신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선조들과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일반전 채널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